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 25일이었나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쏜 이후로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자꾸 이런 의도가 뭘지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을 새벽에서 아침 시간에 쏜다고 그래서 굿모닝 미사일이다. 미사일도 처음 한번 쏠 때는 좀 놀래긴 하지만 이제 한 열흘 간격으로 한 세 차례 아침 시간에 5시부터 7시 사이에 쏩니다. 네. 왜 이 시간을 택할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한국에게는 조금 충격을 아침 출근 시간에 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워싱턴 시간으로는 전날 저녁에 골든타임이죠. 모든 TV 앞에 시청자들이 모이는 7시에서 9시 사이죠. 그래서 미국에게 이제 절대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저희가 이 7월 삼복더위를 지나면서 8월에 굿모닝 미사일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하여튼 굿모닝이든 굿애프터눈이든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일단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 요구라는 것은 이제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4번째 만나는 뭐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이죠. 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몸값을 올리는 이제 기싸움을 지금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지금 로우키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사일, 뭐 굿모닝 미사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미국의 태도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제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건 별거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태도의 변화가 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과거 저희 북한 연구자는 평양만 바라보면 됐거든요. 평양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근데 요즘은 이제 워싱턴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 아도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하거나 또 비난을 하면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본인이 이제 내년 11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매파 강경파였죠. 이 사람조차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서 로우키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so smaller one. 뭐 그런 정도 실험은 어느 국가든지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폄하내지는 무시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을 또 워싱턴이 도쿄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일본도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금 약간 지켜보는 입장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북한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언론에서 보면은 아베 총리에게 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였겠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한 1000km에서 1500km, 2000km까지 미사일 사거리를 놀리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일본 이제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사태인데 이제 이런 것 사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일본 역시 또 북일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점점 조금 뭐 관용이라고 할까요? 인내를 할까요? 이름으로써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관측까지 나와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확한 훈련 명칭 공개는 안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홍길동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홍길동 훈련이냐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명칭이 있었지만 이 올해처럼 이렇게 명칭이 불분명한 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이제 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이제 도상훈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놓고 북한이 시뮬레이션 하는 CPX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이 또 지난해하고 다른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격을 해야죠. 네. 격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 훈련 1부, 2부에서 2부에 격퇴 반격 훈련은 생략하고 방어 훈련만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게 앞으로 한미연합 훈련이 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 지휘소 훈련조차도 예. 사령관을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대장이 처음으로 맡고 에이브럼스 미국 사령관이 이제 부사령관을 받는 과거의 한미동맹 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죠. 미국은 그렇죠. 자국의 지휘관이 타국의 지휘관 밑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이 전작권 회수를 위한 예비 훈련 차원에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은 또 해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좀 알려왔는데 올해는 리용호 외무성이 불참을 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예,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27개국이 참여를 하죠.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입니다. 보통 이제 외무부 장관들이 모입니다. 우리 강경화 장관도 가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10년 만에 이용호 외무상이 불참을 하고 김재봉 주 태국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 오면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주인공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뭐 조연 역할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한 것은 아직 북미 협상을 앞두고 개인이 변죽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미국과의 외교 협상 결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뭐 미국을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한미일 3국을 비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인 수동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일종의 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외교 무대로 이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예. 자, 한일 관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는데 글쎄요, 뭐 우리도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상황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신호죠. 이제 일본이 선제 공격으로 두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이제 폐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간단치는 않습니다. 주로 북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서 한미일이 공유를 하는 거죠. 일본은 이제 전자정보는 미군에 의존하고 휴민트 인간 정보는 한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것을 이제 파기하면 결국은 한미일 3국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고 우리로서는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대응 카드는 될지 모르지만 네.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고리가 또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 이제 강대강 구도가 가면은 결국은 치킨 게임인데 누가 또 피해가 클 것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발언은 하셨지만 이 문제가 언제쯤 가닥을 잡힐까는 지금은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12월경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 가을에는 이 한일 관계 악화의 개선의 어떤 반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깝고도 먼 나라기 때문에 감정적 측면도 있고 또 실리적 측면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의 접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일본의 우경화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높은데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 지식인들이 뭐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좀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이라는 게 착한 국민이라 아베 지도자의 어떤 의도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성향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의 바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아베 집권 7년 동안 준비했다. 아니면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다 할 정도로 상당 기간 준비한 하나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접기보다는
한국의 어떤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또 우리 네. 입장에서 일본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것이다. 없다라고 네. 여기에서 이제 미국 중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중재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한국이든 일본이든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고 일본도 100차례 이상 다녀봤습니다. 네. 그들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들의 립 서비스에 일비희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무슨 네. 얘기냐면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같은 동맹국들이 다툼을 벌이는 데 대해서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서제스천, 제안 정도지 하지 말라라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 파국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보는 거죠.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외교적인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어느 국가도 한국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중요하지만 또 일본도 아주 미일 동맹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일의 삼국의 와해가 누구에게 결정적인 이득이 되느냐. 사실은 카디즈라고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중로 전투기가 지난달에 출몰을 했죠. 이것이 이제 동북아의 어떤 역학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중로의 이제 구도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미국이 나서겠죠. 네. 그러나 한일 갈등, 단순한 한일 갈등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힘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동북아의 국제정치라는 것이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큰 틀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황이 더 나빠질 때까지는 미국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글쎄요. 뭐 갑작스럽게 좀 지난 6월이었죠. 6월에 이제 남북미 회동 이후에는 그야말로 좀 이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말 총체적인 좀 위기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저희가 외교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나이브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를 봅니다. 사실은 일본의 어떤 경고 내지 압박은 저희 그것도 올해 학교에 초부터 뭐 얘기를 했었다. 사실은 얘기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일본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저희 대학의 연구실에 와서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냐라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뭐 굉장한 설명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들의 정책의 준비 상황이었지 않나는 측면을 했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의 외교의 어떤 측면을 조금 저희가 간과한 측면이 있었지 않나 네. 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 어떤 선언 등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하는 사이에 국제정치의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남으로써 네. 그것이 이제 묻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일종의 지금 고립 약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로가 저는 전투기를 독도상공에 보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은 정말 간단히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그동안에 북한 문제에 집중하다가 외교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 한일 또 한중, 한러의 동북아의 국제정치의 역학구도를 민첩하게 대응하고 조금 더 유연하고 실리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에서 결코 크지 않은 국가입니다. 저희가 뭐 열등감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의 능력도 있고 저희의 한계도 있고 저희의 또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조절해서 국가가 이끌어갈 때 외교가 민생을 편안하게 한다. 근데 현재로서는 외교가 민생을 지금 어렵게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유연하고 실리적인 대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요새는 매일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뉴스들이 그야말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의 연속인데 침착한 대응으로 우리가 주어진 과제들을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